안녕하세요. 연애타로 마스터 슈어입니다. 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12월이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네요. 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건강관리 잘 하면서 또 유튜브 계속해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같이 준비한 게 멤버십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구독을 하시라고 제가 열어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개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이제 함께 이 채널을 성장해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멤버십 정도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에게 좀 소소하게 또 이렇게 도움이 들어오니까 같이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그냥 가장 적은 금액만 멤버십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투표를 통해서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도화살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화살 타로를 한번 봐드릴 예정이고요. 도화살 타로 같은 경우에는 살이 정말 강한 사람들도 있고 혹은 정말 미미하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그런 살들도 있고 이제 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화개살도 있고 뭐 홍염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살들이 정말 많아요. 사주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실 거예요. 태생적으로 타고난 기운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타로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통칭해서 그냥 도화살이다, 도화다라고 딱 정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요 용어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럼 셔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드도 새롭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새 친구 2개를 준비를 했고요. 요 카드들은 나중에 제가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 셔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고요. 번호를 뽑으실 분들은 이 화면에서 가장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카드를 뽑아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해석은 영상 하단에 댓글란이나 자세히 보기란에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두었습니다. 해당 타임라인을 이용하시면 선택하신 번호의 해석을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제 영상을 보다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고요. 가장 왼쪽부터 루비, 플루라이트, 블루 사파이어, 터코이즈, 오팔순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원석을 골라주시면 제가 다섯 센 뒤에 바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을 고르신 이후에 영상 하단 혹은 댓글란을 보시면 제가 타임라인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제 영상을 보다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카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루비, 플루라이트, 블루 사파이어, 터쿼이즈, 오팔 순으로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해석입니다. 루비입니다. 카드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나에게 과연 도화살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도화살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가장 왼쪽 위부터 해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럼 일단은 이제 루비 분들에게 과연 도화살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투 오브 컵스 카드, 그리고 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 오브 컵스 카드 같은 경우엔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1대1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성향이 상당히 짙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그리고 이제 1대1로서 교감을 나누는 그런 사랑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랑을 하셨을 때 본인의 것을 지키는 것에는 아주 탁월하십니다. 하지만 킹 오브 완드, 이게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항상 이 루비 분에게 조금은 자격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루비 분은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조금 취하는, 내가 지배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로 하이프리스트 카드, 텐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날 때는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교감이 잘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공감을 잘해주는 것 같아서 만나긴 하는데, 결국에는 내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전혀 발전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이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런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든가, 혹은 포 오브 컵스,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떠나거나 내가 먼저 떠나거나, 어찌됐든 그 이유 자체가 나에게 너무 많은 고민을 안겨다 줍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않고 항상 안겨다 주는 그런 대상들만 만나게 되는 살이 지금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대상이 없다고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 명 한 명 번갈아 가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오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자주 헤어지거나 혹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시선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면전에다가 너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헤어졌잖아 라고 절대 얘기 못합니다. 이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뭐 술을 먹고 아니면 솔직하게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헤어졌다 라고 소문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살이라고 할까요? 근데 루비 분에게는 그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좀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이지 본인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만나실 때부터 루비분은 본인보다 더 뛰어나고 본인보다 또 잘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의 매력이 잘 통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루비분 같은 분들은 조금 상대방을 지배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보살피고 이런 것들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그 퀄리티,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이성을 만나시려고 하면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셔야 돼요.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뭐 성품이 바르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개조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항상 우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본인이 개선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식적인 부분, 급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저렴한데 사람마다 그 말하는 말투라든가 혹은 쓰는 단어라든가 되게 저렴한 말투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되게 고급진 말투, 되게 어려운 말들 이런 거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끼리 보통 모여요. 근데 루비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심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급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만나시고 훨씬 더 나의 사람을 만들기가 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루비분들은 조금 고달플지 몰라도 머릿속에 무언가를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교양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나랑 좀 맞는 혹은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급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쉬워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더 훨씬 많아져요. 만나기만 한다면 루비분에게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타고나셨으니까. 일단은 좀 초중반은 좀 이런 모습이고 넘어가셨을 때 이제 그 상대방 분이 루비분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카드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븐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루비분을 상대방분이 만나셨을 때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주변에서 이리저리 훈수가 많이 들어와요. 야, 너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훈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감당하다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컨트롤하고 루비분을 내 맘대로 다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냥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끌려다녔으면 끌려다녔지 이 사람을 내가 내 맘대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겠구나 라고 나오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연합이라는 뜻의 카드예요. 아마 상대방 분은 루비분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게 대항이란 뜻이 나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루비분에게 그냥 마냥 점령당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냥 끌려가기 싫은 거예요. 루비분의 매력은 알겠는데 그 매력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는 납득할 수 없다.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타개를 해야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루비분에게서 어떻게 보면 루비분을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고민도 많이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매지션 카드죠. 많은 것들을 총동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2 오브 컵스, 루비분과 협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고민들을 협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나는 이런 게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루비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결정을 내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는 선택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서 이제 루비분의 어떤 지배하에 살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루비분이 막 남자를 혹은 여자를 이렇게 가두고 그렇게 산다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루비분의 사랑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도 그 사랑 방식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루비분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지보다 이 루비분의 선택지가 훨씬 좋은 선택지구나를 납득을 하고 루비분한테 남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나이가 차시거나 혹은 시기가 되셨을 때는 둘 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이런 분들이, 루비분들이 결혼을 잘하세요. 네, 결혼을 잘하십니다. 근데 이게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게 결혼을 잘한다고는 얘기를 드렸는데 루비분 입장에서입니다. 루비분 입장에선 결혼을 잘하세요. 그런데 이게 루비분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시거나 혹은 이제 이미 헤어지셨거나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루비분은 결혼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 가치를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버겁다 싶으실 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시는 그런 불같은 분이에요. 이게 지금 중앙에 있는 카드가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입니다. 내가 무언가 계속 성장하고 무언가 발전하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나아진 상황이 됐을 때 이 상대방분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헤어지시는 거예요. 연애는 그렇게 헤어지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루비분이 정이 안 가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오셨을 때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내 여건이 더 나아지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셨을 때 내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매정하게 끊어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매정하게 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제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분명히 다른 단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내가 성장을 했다는 그런 이유예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 중이시라면 절대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장 중에 결혼하셨다라고 하시면 거의 100% 확률로 헤어지실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이 달갑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게 어떻게 보면 연애에 있어서의 결단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예요. 심사숙고해서 뽑아라. 이게 좀 엑스칼리버, 꽂혀있던 그 칼을 뜻하는 건데 책임감을 뜻하는 그런 카드예요. 루비분이 더 이상 내가 발전하지 않고 이 사람과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럴 때 결혼이라는 결정을 내려라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루비분의 어떤 성향 자체가 상당히 불같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연애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나에게 성장에 도움이 돼야 돼요. 상대방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죠. 그런 사람이면은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 사람이 절대 질리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비분의 이 성장 속도를 못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비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성장 속도에 맞춰서 내 지금 현재 성장 속도가 이 상대방의 성장 속도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다면, 내가 좀 더 빠르다면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계속해서 이 연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결혼을 하실 때는요. 제가 이제 결혼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비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연애를 하시다 보면은 홧김에 결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에게 지금 성장의 자극이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평생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미 결혼을 결정하신 분들 보고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최대한 방향성을 잘 맞춰나갈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결혼하신 분들도 같습니다. 내가 성장을 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좀 화목해져요. 아니면 남편분 혹은 부인분의 그 성장을 좀 촉진을 시키셔야 돼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셔야지만 이 관계가 화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점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루비분은 도화살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것 자체도 도화살이기는 합니다. 한 사람의 이성을 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루비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플루라이트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라이트입니다. 플루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도화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도화살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 영역을 통해 알아볼 예정이고,
이제 오라클 카드 초반, 중반, 후반에 나눠져 있는 이 카드들은 각 해석을 진행함에 따라서 내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집이 상당히 세다. 누가? 퀸 오브 스워드 카드, 여성분이. 어떻게 보면 이 카드는 플루라이트 분이 여성이라는 걸 전제하에 가고 있어요. 나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와 퀸 오브 스워드 카드, 이 두 개의 카드는 연애관에 있어서는 고집이 상당히 세세요. 호불호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텐 오브 스워드,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화살이 나에게 있느냐 라고 봤을 때 더 매지션 카드와 쓰리 오브 컵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만인의 연인입니다. 한 사람을 얽어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 사람이 항상 얽혀요. 주변에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본인과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는 좀 애매해요. 플루라이트 분은 정말 그 집단 내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애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홍염살은 있는데 도화살이 좀 없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염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고 너는 이쁘다, 너는 되게 좋은 것 같다, 너랑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 어떤 연예인적인 성향, 결국에는 연애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연이 잘 없어요.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페이지 오브 서드, 이 플루라이트 분들의 생각을 잘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 4차원적이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생각 깊이를 못 따라온다든가. 이제 플루라이트 분 자체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첫 번째 카드, 특성을 나타내는 카드 자체가 에고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본인의 자아가 상당히 단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4차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해를 못하거나 너는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 그냥 쉽게 살아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말을 되게 자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쉽게 생각해.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플루라이트 분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플루라이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정말 친해지면 좋겠다. 나의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주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결국엔 깊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건너야 될 관문들이 많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염살은 있는데 도화살은 없으세요. 애고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분과 정말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엄청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런 성향에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홍염살은 있는데 도화살은 좀 없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플루라이트 분에게 홍염살에 의해서 다가온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은 처음에는 3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와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감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다가갈 수 없겠구나. 내가 무언가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지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가 좀 명확하신 분이에요. 지금 플루라이트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써서 누군가와 교류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들과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생기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어떤 코스트는 최대한 줄이면서 나의 재미 혹은 나의 이득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끌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플루라이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의 가치를 썼다라고 하면은 상대방도 10의 가치를 써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10의 가치를 쓰면 나도 그 정도는 써야 돼요. 그런 어떤 이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요 카드인데 균형을 맞추는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염치가 있는 사람인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이 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호의를 그냥 받지 않아요. 호의가 들어오면 그 호의를 갚아야 돼요. 이걸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어디까지 맞춰야 될지 내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평등하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택지들을 다 선택을 못하고 접근조차 안 하세요. 대부분이. 아마 플루라이트 분들은 플루라이트 분을 만나셔야 돼요. 플루라이트 분 같은 분을 만나셔야지만 그게 별다른 합의 없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별다른 트러블이 안 생겨요. 애초에 트러블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좀 연애를 하고 싶으면 이라는 어떤 대안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예요. 아마 플루라이트 분들은 제대로 된 연애 혹은 연애를 하셨다라고 하면 진짜 길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를 좀 하고 싶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숨기고 그냥 주고 안 받고 말지, 그냥 받고 안 주고 말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만 연애가 조금 더 편해지십니다. 내가 틈을 보여야 돼요. 틈을 보여야지만 연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플루라이트 분들이 외모가 출중하시면 진짜 긴 연애를 계속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짧은 연애들에도 되게 의미 없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외모적인 부분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렇게 탁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길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맞는 사람 한 사람이랑 혹은 못했거나 연애다운 연애를 못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홍염살은 있지만 도화살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플루라이트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중앙에 있는 카드가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해석을 안 한 이유는 이게 완벽이라는 카드라서 그래요. 플루라이트 분은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확실해요. 이유는 없어요. 내가 메로나는 좋고 누가바는 싫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메론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또 메론은 싫어해. 그럴 수도 있어요. 메론은 싫고 수박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박바는 싫어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호불호가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고가 확실하게 이미 만들어졌다. 다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개성이 되게 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완성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주변에 있는 카드를 통해 많이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적인 해석을 안 해드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뭐 그래도 나온 카드니까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플루라이트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블루 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파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카드 6장을 통해서 과연 도화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도화살이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성분들이겠죠. 이성분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한 장씩 나열되어 있는 이 오라클 카드들은 이제 블루 사파이어 분들의 어떤 특성 혹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주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블루 사파이어 분이 과연 도화살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히로 오브 포춘 카드와 3 오브 스워드, 4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파멸적인 도화살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히로 오브 포춘 같은 경우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잘 굴러가다 뭐 이런 뜻의 카드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 사파이어 분을 만약에 외부에서 이성이 만났다라고 하셨을 때 운명적인 부분들이 많이 뒤틀리거나 좀 부서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원래 성공해야 될 사람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성공을 못할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생겨요.
블루 사파이어 분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블루 사파이어 분이 원래 이제 좀 능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 무능력했던 사람도 능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블루 사파이어 분이 좀 나태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욜로 혹은 이제 좀 사람의 인생을 파면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취미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상대방도 같이 끌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블루 사파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을 사귀실 때 상대방을 위해서 잘 사귀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인생의 어떤 조연으로서 계속 있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거절을 못해요. 블루 사파이어 분이 선택하신 그분은 옆에서 조연으로 계속 살게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폭풍의 중심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카드들이 다 더스타 카드, 퀸 오브 펜타클 카드, 그리고 이제 환상 카드,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블루 사파이어 분의 운명을 움직이는 힘 자체가 상대방을 좀 파멸적으로 부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루 사파이어 분의 의지에 달렸어요. 상대방을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황금으로 만들 것인지, 진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로 만들 것인지, 이거는 블루 사파이어 분의 어떤 의지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사파이어 분은 평소에는 좀 숨기고 다니실 필요가 있다라고 오라클 카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본래의 운명을 가도록 두는 순리에 맞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런 타로를 해드리면서 보통 뭐 순리 혹은 운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려 그래요. 근데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달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풀한 운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달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도화살은 당연히 강력합니다. 제가 조심을 해달라는 이유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조심히 해도 이 블루 사파이어 분의 어떤 삶에 계속해서 얽혀 들어오실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계속 얽혀서 들어오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걸 성장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나랑 격이 맞는 사람들만 얽혀 들어와요. 만약에 지금 되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얽혀오고 있다라고 하시면 블루 사파이어 분의 지금 본인의 삶 자체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틈만 나면은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원래 덩어리가 큰 것들은 가장 나중에 들어와요. 내가 그 덩어리들이 들어올 만한 자리들을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촘촘한 구멍만 있다라고 하면 피라미드밖에 안 걸려요.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그물은 촘촘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거대해져서 이 정말 피라미드 같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그물이 돼서 더 큰 물고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 그 자잘한 물고기들의 어떤 인생들을 전부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덩달아 블루 사파이어 분의 인생도 많이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폭풍 같은 힘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스 카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달린 남자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힘들다라는 내색도 못해요. 왜냐하면 블루 사파이어 분이 그 정도로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 어떤 운명에 휩싸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루 사파이어 분과 엮이셨을 때 본인의 인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 오브 펜타클 카드, 이분이 좀 먼 곳을 바라본다라고 해도 그거는 한때의 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되게 뭐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었어, 혹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어, 이런 것
것들이 꿈꿔왔다라고 해도 블루사파이어분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블루사파이어분의 어떤 부속품 혹은 블루사파이어분의 꿈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조연이 되어서 그쪽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연극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연극 배우로서 같이 가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정도로 파워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카드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다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떤 결과물인 것 같아요. 이거 세계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고선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지 않았다라면 좀 더 자유롭게 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베풀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카드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블루사파이어 분들이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게 좋게 작용을 할지 나쁘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진짜 초반에 만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정제가 돼요. 블루사파이어 분의 인생에 휘말렸다라는 것 자체가 위대한 업적을 같이 하게 될 수 있을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말이 좀 어렵죠? 네, 블루사파이어 분이 무언가 업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위대한 업적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꿈을 잃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근데 초반에 만났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이게 조화라는 뜻의 카드인데 결국은 조화롭게 돼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블루사파이어 분의 이 도화살은 운명 믹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운명으로 상대방의 운명도 다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일부로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파워가 강력한 그런 도화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조금만 더 하셨으면 내림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당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기가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당을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휘말리게 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 사장이 돼요. 어떤 대표, 사장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스트리머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명한 스트리머, 그러니까 스트리머가 되더라도 되게 유명한 스트리머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이끄는 한 사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블루사파이어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터코이즈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코이즈입니다. 터코이즈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코이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에게 도화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도화살이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배열되어 있는 오라클 카드를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특성이 어울리는지 혹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터코이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킹 오브 스워드 카드, 그리고 에이드 오브 펜타클,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킹 오브 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고집 혹은 앞으로 나아가다 뭐 이런 뜻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에이드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하다 뭐 이런 뜻의 카드인데, 일단은 이 세 장의 카드,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도 같은 수학 혹은 뭐 이제 거두다, 뭐 기르다 뭐 이런 뜻의 카드인데, 터코이즈 분들은 도화살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이게 말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장에 특화되셨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한 사람한테는 충족될 수 있는 종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홍염살이 있으면 좋은데 또 홍염살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도화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어떤 애정을 받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도화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애정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자상함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함이 될 수도 있고 재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편안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방송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미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는 받기 힘들겠지만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본인을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찐팬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쌓여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터콰이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은 있으나 홍염살은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홍염살이 필요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대중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타워 카드 본인에게는 그럴 만한 재능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이렇게 캐치하실 능력은 있으세요. 도화살은 확실히 있으세요. 더 월드 카드 그런 능력은 있다. 지금 요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 본인이 좀 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런 성향은 경계가 사라질 거예요. 도화살이든 홍염살이든 그 경계가 점점 사라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터콰이즈 분의 그 걱정, 연애적인 걱정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접근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혹은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던가 이게 조금 되게 원론적인 난 되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터콰이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람이 허용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연애를 하지 않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속박이 돼서 무언가 교류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여자이신 경우에는 여자분들에게 끼를 부린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사람의 어떤 호감, 그러니까 정말 연애적인 호감이 아니고 개인적인 호감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호감을 원하는 건데 그 호감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집단 혹은 방송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어떤 애정, 호감도를 충족을 시키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인다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 혹은 터콰이즈 분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어느 분들은 터콰이즈 분이 너무 싫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든 박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터콰이즈 분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이런 분이 없어요. 이렇게 유니크한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본인의 정신이 지금 이 터콰이즈 분이겠죠. 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목을 받다 보면 이게 완화가 많이 될 거다.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거는 본인 때문에 싸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은 편안해져요. 오히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들이 집단이 돼버리면 저런 사람들도 있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 결국엔 내 팬들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많이 완화가 됩니다. 멘탈이 강해지죠. 근데 이게 개인 대 개인이 돼버리면은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좀 스타성을 좀 계속 키워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키워야지만 본인이 좀 정상적인 삶을 영위를 하실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뜻의 카드예요. 본인이 되게 막막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편해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오라클 카드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오라클 카드에 오라클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나도 제시할 수 없어 그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없진 않아요. 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혹은 내가 제시한다고 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게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뜻의 카드인데,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터코이즈분은 도화살은 있고 홍염살은 없으나 홍염살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뭐 방송을 하시든 연예인을 하시는 건 힘드시겠죠. 유튜브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뭐 동호회 이런 걸 나가셔서 나만의 세력을 만드시고 집단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애정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있는 도화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염살에 가까운 그런 인싸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도화살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있으세요. 그거 도화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터코이즈 분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58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입니다. 58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에게 정말 도화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8분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도화살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58분이 각 인생의 분기점에 따라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 조언 카드들을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라클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이 태생적으로 대단히 많으신 분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정신적인 공격을 받는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이 되게 많고 내가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진짜 심오한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형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 오브 소드 항상 고민을 들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항상 들고 있어요. 하다못해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이것도 되게 심오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본인의 능력이 고민들 때문에 많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화살이 있느냐 로 봤을 때 식스 오브 스워드, 이건 도화살이라기보다는 도화살은 없는 편이세요. 상대방분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특화가 되신 분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본인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도화살도 없고 홍염살도 없으신데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더 문 카드, 정말 잔잔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안정화시키는데 특화가 되어 있으세요. 본인만 빼고. 나는 항상 불안정한데 다른 사람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잘 진정을 시켜줘요. 이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저의 상황이네요. 저는 그래도 도화살이나 이런 홍염살이 조금은 있는 편인데 대부분의 삶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 사람들은 평안해지는데 나는 한없이 빠지고, 그리고 그런 고통들을 다시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58분의 기반이에요. 근데 58분들은 기본적으로 도화살이나 홍염살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부분만 없다 뿐인 거지, 뭔가 동료로서의 유대관계 혹은 친구로서의 우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돈독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왔고, 주변 사람들의 주는 영향을 보면은 이렇게 선한 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선 카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갈팡질팡하다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나쁜 고민은 나쁘게 잘 해결해줘요. 그리고 좋은 고민은 좋게 잘 해결해줘요. 이게 좀 타로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마인드거든요. 이게 타로 상담에서 더 선 카드와 데빌 카드, 그리고 그 중간에 조율하는 이 카드, 이 세 개가 타로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예요. 58분들은 타로 시작하시면 정말 잘하실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게 가길 원하는 사람한텐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나쁘게 가길 원하는 사람들한텐 나쁘게 갈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해코지할 각오로 타로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타로 마스터들은 저 사람에게 해코지하면 본인에게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해코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 방향, 본인이 원하는 길에서 가장 최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타로 마스터예요. 근데 58분들은 그걸 타고나셨어요. 나쁘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면 최적의 나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최적의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 타로, 혹은 교육자 이런 거에 거의 특화가 되어 있으세요. 만약에 이런 길을 걷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미 그 길에서 상당히 너는 이쪽에 재능이 있어라고 얘기를 듣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쪽 길을 가고 있지 않고 뭔가 기술 혹은 일방적인 일 이런 걸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성과가 안 좋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인데 이제 오히려 상대방 분의 고민을 해소를 해주면 해줄수록 본인의 마음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내가 힘들더라도 체력을 좀 더 키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고민을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정신건강에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푸시켓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남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의 카드도 되고요. 이게 유혹을 하다라는 뜻의 카드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진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나랑 같이 있어야 돼.를 최대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푸시켓 카드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 58분들은 자아성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너가 생각하는 너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가 달라. 이 정도만 얘기해드려도 58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라면 두 번째 카드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무례하다라는 뜻의 카드예요. 58분이 조금 더 무례하게 다가가지 않고 뭔가 계속 본인의 그냥 그런 모습 가지고 젠틀하게 대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일반인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조금 더 강력하게 무례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해야지만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이 좋다라고 아무리 젠틀하게 다가가도 그냥 젠틀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58분이 이 사람이 정말 좋아요. 그럼 조금 무례하게 다가가야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가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너무나도 무례한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게 됐어요. 교육자 혹은 상담자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세요. 상대방이 가는 길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싶지 않아 하세요. 항상 뒤에서 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세요. 어떤 길이든 간에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 이게 좀 믿음이라는 뜻의 카드인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믿음이 빠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베이스세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58분은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믿음, 신의, 그리고 대의 이런 거에 똘똘 뭉치신 분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삼국지로 따지면 유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홍염살, 도화살 이런 것도 같이 있으셨겠지만 유비의 현대판이라고 할까요? 믿음과 신의로 똘똘 뭉쳤어요.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내가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 라고 딱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면 진짜 잘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또 이게 너무 정직하셔서 사업은 또 말아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직하지 않은 그런 기질, 악한 기질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착해요. 호구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은 잘 추천은 안 합니다. 그냥 사업 파트너 정도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은 꼭 잡으셔야 돼요. 오파를 뽑으신 분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사람이에요. 절대 내 뒤통수는 안 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런 점괘입니다. 일단은 58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해석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건데, 일단은 멤버십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저와 함께 채널을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기회, 좀 권리를 드리는 어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성장해 나가실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제가 타로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조금씩 올려볼까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채널을 새로 파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박수죠. 감사합니다.